1930년대 할머니가 운영하던 한 구멍가게에서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작은 것은 3센트, 큰 것은 5센트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이스크림 콘 한 개의 가격과 비교하면 아이스크림 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물건값은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를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 80년 동안 물가가 매년 평균 약 3.6%씩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3.6%씩 상승하면 80년 동안 물가는 17배 증가합니다. 최근 몇십 년간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19세기에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물가가 하락한 이른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1896년 미국의 일반 물가는 1880년에 비해 23% 낮았으며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18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죠. 많은 빚을 진 농부들은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디플레이션을 반전시킬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해마다 큰 차이가 있었죠. 2005년에서 2015년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2%인 반면 1970년대에는 물가가 연평균 7.8%씩 올라 10년 동안 물가 수준은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심각한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플레이션 경험은 더욱 다양합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약 2.4%였지만 한국은 1.5%, 일본은 1.0%, 중국은 2.1%, 인도는 4.9%였으며 2016년 베네수엘라는 254%나 되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도 역사상 높은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2008년 8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이 2억 3,115만 %에 달했다고 발표했는데 몇몇 독립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생할 경우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폐 수량서를 이용하여 두 가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유서 깊은 전통이죠. 화폐 수량설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이론을 이용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물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에서 발생했고 보다 최근에 일부 남미 국가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도 설명할 수 있죠. 아이스크림 콘 한 개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에 5센트에서 1달러로 20배 상승했다고 합시다. 이런 가격 상승에도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콘을 여전히 사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사용되는 화폐의 가치가 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첫 번째 관찰은 인플레이션이 재화의 가치보다는 화폐의 가치에 관련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나 다른 물가지수가 상승할 때 경제평론가들은 이들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품목의 가격에 주목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커피 가격이 30%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많이 오른 품목은 20% 상승한 난방연료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플레이션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사실을 간과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에 관한 현상이며 무엇보다 화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한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재화와 서비스 묶음의 가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가 수준을 화폐의 가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물가지수를 P라 하면, P는 주어진 재화와 서비스 묶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1달러짜리 지폐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P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P분의 1은 재화와 서비스의 양으로 표시한 화폐의 가치죠.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 가지 재화만 생산하는 경제를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한 가지만 생산하는 경제에서 P는 아이스크림 콘 한 개의 가격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콘의 가격이 2달러라면 달러의 가치는 아이스크림 콘 반 개입니다. 3달러로 오르면 화폐의 가치는 아이스크림 콘 3분의 1개로 떨어지죠. 현실의 경제는 수천 가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므로 한 재화의 가격 대신 물가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본 논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